네, 안녕하세요. 빅분기 필기 22년도 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이 이틀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K폴드에 관한 설명인데 1대 N-1 검증 때 훈련이 이러한 비율로 수행된다 라고 해서 되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자, 결국에는 이 말이죠. 한 개는 검증으로 쓰고 K-1개는 훈련으로 쓴다 이 말이죠. 이거를 명심하면 됩니다. 데이터셋을 검증용 훈련용 별로 1대 K-1을 부르는데 하나는 검증 하나는 훈련을 쓴다는 말이죠. 연산의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좋은 성능을 내는 장점이 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을 훈련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 그쵸? 이거 K만 반복하면서 사용하죠. K의 값은 항상 3 이상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2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반으로 똑 떼가서 검증 훈련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음 중 아래 설명에서 나타내고 있는 경사하근법 기법으로 옳은 것은 모멘텀 방식과 몸은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게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에이다그레드는 변수마다 학습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한 방식으로 가속도와 학습률 조정을 동시에 적용한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모멘텀과 에이다그레드를 결합했다는 거죠. 정답은 아담입니다. 이 RMS 프로브는 뭐냐면은 이 에이다그레드가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제 학습률이 0에 수렴해서 멈추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수 이동 평균을 통해서 이 학습률이 0에 수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줄여서 BGD라고 하는데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에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기법입니다. 아담은 이 모멘텀과 에이다그레드를 결합한 거라 했죠. 이 SGD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고 확률론적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이제 BGD보다 속도가 더 빠른 버전으로 데이터 한 개마다 기울기를 계산해서 빠르게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에담. 분류 모형 평가에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여 훈련형 데이터 성정을 충분히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전체 관측지 중 훈련형 데이터 세트 비율로 가장 옳은 것은 한 번에 추출해서 특정 데이터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n번 하면은 이겁니다. 근데 이제 n이 충분히 커진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얘는 0.36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측치의 약 36.8%는 한 번도 뽑히지 않고 평가형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훈련형 데이터는 여기서 1을 뺀 거겠죠. 그래서 63.2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대략 비슷하게 60% 정도가 이제 답이지 않을까. 예, 그쵸. 네, 아래는 정사면체 주사위를 임을 던졌을 때 나온 값을 빈도표로 구성한 것이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제곱 3은 7.81일 때 유연율 0.05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도가 3이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정사면체라는 것은 이거죠. 면이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대 빈도의 확률은 P1, P2, P3, P4 모두 4분의 1이다. 그쵸? 1, 2, 3, 4가 나올 확률이 각각 4분의 1이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각 숫자의 기대 빈도는 50이다. 자, 이거 기대 빈도, 이거 기대도수.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나와야지 하는 수가 50이라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관측 빈도의 합을 일단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54 더하기 46은 100이죠. 그다음에 60 더하기 40은 100. 그러니까 총 200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확률을 곱합니다. 각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죠. 하면은 이게 50이 나와요. 즉 이게 50이 우리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50번씩은 각 숫자가 나와야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 이거 우리 식 알죠? 기대값 관측 빼기 기대값 이게 카이 제곱이죠. 자, 이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기대값이 50이죠. 관측값이 뭐예요? 여기 있죠. 54 빼기 50. 이걸 하면은 5분의 4, 50분의 4.
하고 16이죠. 16 그리고 46 빼기 50 4, 16 얘도 16이죠. 그 다음에 60이니까 10이니까 얘는 100이겠죠. 얘도 10이니까 100이겠죠. 그러니까 23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하면은 2를 곱할게요. 4, 6, 4 4.64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위 빈도표의 카이 제곱 통계량은 4.64입니다. 네, 1, 2, 3번이 4 맞죠? 자, 이거일 때 이게 일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7.82라고 되어 있죠. 이 7.82를 이제 넘지 못하면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즉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자,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아래 표는 A 상품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의로 출시된 남자가 아이가 없을 때 A 상품을 알고 있을 확률은 뭘까요? 자, 출신 남자가 임의로 추출했어요. 남자가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쵸? 아이가 없어요. 거기서 A 상품을 알고 있을 확률, 자 그럼 440이죠. 0.88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추출한 남자가 아이가 있으면서 라고 했어요. 아이가 있으면서. 그리고 A 상품을 모를 확률. 자 보세요. 남자가 아이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아이가 있으면서, 자 A and B죠. A 교집합 B입니다. 즉 아이가 있으면서 A 상품을 모를 확률 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0.04. 또 임을 추천 남자가 아이가 없으면서 그 다음에 A 상품을 모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0.06이죠. 이와 같은 면입니다. 1000분의 60. 그래서 임을 추천 남자가 아이가 있을 때입니다. 이번엔 500. 그리고 A 상품을 알고 있을 확률, 그러니까 460인 거죠. 0.92. 네, 전부 다 정답이네요. 왜 1번일까요? 프리미엄 해설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자 다음 중 ROC 그래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X축은 특이도가 아닙니다. 1 빼기 특이도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민간도죠. 자, 봅시다. 민간도가 1, 특이도가 0인 지점을 지난다. 자, 여기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특이도가 1이라는 것은 0이라는 것은 1,1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죠. 끝에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맞는 말입니다. 민감도가 0, 특이도가 1인 지점을 지른다. 자, 0,0을 지난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1이면은 0이죠. 0,0. 네, 무조건 하죠. 1,1과 0,0은 무조건 지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민감도가 1, 특이도가 1인 점을 지난다. 자, 여기 이렇게 오면은 이제 1이면서 그 완벽함, 그러니까 완전 정확하다, 이거를 이제 설명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적화에 그 위험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도가 1, 특이도가 1이라는 거는 1,0. 그러니까 X가 0,1을 지난 거죠. 왜냐면 특이도에 해당하는 여기가 X축인가 0,1을 지난다라는 말입니다. X축의 값이 증가할수록 특이도가 증가하나요? 아니죠. 여기로 갈수록, 즉 여기로 간다는 거는 1 빼기 특이도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즉 이 말은 뭐예요? 특이도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중 아래 조건 하에 분류 모형 평가 지표에 산출되는 모형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y는 0 혹은 y는 1을 가진 이진분류 분석에서 실제 true의 값은 false의 값보다 2배일 때 민감도, 2도, 정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실제, 그리고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TP 플러스 FN 예측하고, 자 예측 실제, 이게 포지티브, 이게 네거티브인 거죠.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포지티브고 이게 네거티브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P가 이 말이잖아요. 즉 전체 데이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면서, 자
우리 정확도는 뭐예요? TP 플러스 FN, 이걸 이제 P라고 하기로 했죠. P 플러스 FP 플러스 TN, 이걸 이제 N으로 하기로 했죠. 하고 이제 TP 그리고 TN, 이게 정확도예요. 그쵸? 이게 정확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P가 이렇게, 얘가 1이면은 이제 얘는 알 수 있는데, 민감도 곱하기 P 플러스 N, 그리고 P 플러스 N이잖아요. 여거에 따라서 값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감도도 마찬가지로, 민감도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P 플러스 특이도 N,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특이도에 따라서 값이 바뀌겠죠. 민감도와 특이도가 같을 때 정확도도 특이도와 같다. 자, 이거 해볼게요. 자, 만약에 둘 다 같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x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특이도가 x라고 했죠. 그러면은 1번과 4번이 맞는 말이에요. 1번도 맞는 말이고 4번도 맞는 말인데. 네.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다 아는데, 시공간 시각화라고 하니까 이게 좀, 시공간 시각화 뭔가 다 애매한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카토그램인데, 카토그램이 이제 이 지도를 이렇게 막 부풀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공간 시각 기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최적의 군지수 K를 찾기 위한 군지수에 따른 오차를 스크레이 플러스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 보기 중 가장 최적의 군지수 K로 오른 것은, 자, 이게 만약에 엘보 기법이었으면 이렇게 꺾이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지점, 이게 3이라고 했을 건데, 자, 이거는 어, 이 이진 에진 밸류, 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유값이란 뜻인데, 이 고유값이 이제 1 이상인 것만 이제 유효하다라고 이제 합니다. 유의미한 변수 군집이라고 생각,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1인 2, 3, 어쨌든 얘도 3이에요. 3이 이제 적절한 키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여기 이제 오차를 따른다, 군집비수에 따른 오차를 따른다 해서 이제는 이거는 아이겐 밸류라고 한대요. 아이겐 밸류가 이제 2는 유의미해요. 왜냐면 1보다 크니까. 그리고 4는 1보다 작으니까 무의미해요. 근데 이제 엘보 기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제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관건인데, 여기는 이제 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0.5 정도는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가 정답이 된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다음 중 분성모형 강화 및 융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앙상블이란 여러 모양의 결과를 종합하여 좋은 성능을 내는 모형이다. 맞죠? 배경이란 부스트랙 기반, 그러니까 보고 추출이죠. 네, 자율적인 샘플링 기법이다. 맞죠?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에 부스팅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좋은 성능, 배경입니다. 배경, 병렬적으로 하는 거죠. 부스팅은 하나의 약한 학습기를 가중치 계산을 통해 점차 강력한 분류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죠? 이거 오류 나면은 수학습, 요만하면 학습,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부스팅은 하나의 약한 학습기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점. 그쵸? 이 하나의 모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또 받아서 사용하고, 알죠? 자, 그러면 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 중 성형의 모형에서 전체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정답을 하면 전차의 성형성입니다. 왜냐면은 성형성이라는 것은 그 X와 Y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잔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잔차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서로 오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잔차의 정규성은 뭐예요? 자, 이런 형태 전기분포가 된다는 말이죠. 평균이 0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잔차의 등분상성은 뭡니까? 이 독립변수 이 x의 값이 뭐 x1, x2 뭐 이렇게 달라져도 이 잔차의 이 분산은 일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답변상에서 다음 중 활성함수의 계산함수가 수행하지 못하는 논리 문제로 옳은 것은 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활성함수의 계산함수라는 것은 단층 퍼센트론인 겁니까? 단층 퍼센트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그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엔드 같은 경우에는 1, 1이죠. 그래서 자, 이 새까만 점, 이
동그란 점이 AND입니다. 자, 이걸 AND를 표기한 거예요. 자, 이거는 or, 이 네모는 door,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XOR입니다. 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구분하면은 이 여기는 AND, 여기 아래는 AND가 아닌 것. 자, 구별했죠? 자, OR을 구별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는 OR, 아래는 OR이 아닌 것. 자, 구별했어요. 자, 이거 좀 더 이렇게 위에 그린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NOR. 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네, 맞아. 이거 똑같이 그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 거는 NOR, 위에 거는 NOR 아닌 거. 자, 그러면 이제 XOR 같은 건 어떨까요? 자, XOR 같은 거는 자, 엑소롤 같은 경우는 자 보기 쉽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엑소롤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거를 구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구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엑소롤 아닌데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구워야죠. 그래서 이제 이 선으로 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활성에서 계산함수가 생각보다는 이게 담책 퍼센트로. 자, 그래서 엑소월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 중 선형회기 모형의 가정에 대한 특성, 모형의 가정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선형회기 모델에서 전체의 특성으로 올바른 게 뭐라고 했죠? 정규성, 등분상성, 그 다음에 독립성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선형회기 모형에서 가정에 대한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독립성, 정규성, 등분상성에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요. 아까는 아니라고 했던 선형성입니다. 선형성. 그러면은 이제 아닌 것은 답 4번 수렴성이죠. 수렴성은 뭐냐 이제 우리가 오차에서 이제 가장 작은 곳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건 뭐 딥러닝이나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이러한 경사하강법을 쓰는 뭐 그러한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거죠. 수렴성은. 네. 다음. 자, 다음과 같이 열이 4개인 박스 플러스 제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2 분산은 x3보다 작다. 자, x2가 이거죠. x3은 네. 확실히 박스가 더 커 보이죠. 네. 얘가 더 분산이 적은 거죠. 자, x3의 평균은 4에 가깝다. 자, x3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대충 상자 모양이 이렇게 대충 대충 이제 그죠? 대칭적으로 보이죠? 네, 그죠? 그래서 네. 평균이랑 중앙값이랑 비슷한 곳에 있겠다. 근데 이제 자 보면은 대충 4에 4 언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x1의 1, 4분의 수는 5에 가깝다. 1, 4분의 수는 여기인데 네. 이게 3, 4분이고 약간 중앙값이 있는 쪽에 이제 2, 4분인데 자 약간 5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x4의 이상값이 존재한다. 네, 조정하죠. 네. 자, 이게 꼬리가 위쪽이 보시면은 대충 뭐, 한 칸에서 뭐 두 칸? 이 정도 있고 여기는 한 칸에서 두 칸? 와, 잘 모르겠어요. 참. 아래쪽 꼬리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균은 이 중앙값보다 더 아래의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보다 더 얘가 한 4쯤 되니까 그보다 더 아래인 뭐 3점 몇에 평균이 있을 거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아니라 약간 암기의 시간이 되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영양가 없는 걸 하게 돼서. 자, 다음 중 초기화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만약 복원 추출하는 경우 이항 분포를 사용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죠? 복원 추출인 경우 이항 분포를 사용한다. 성공 실패. 매번 뽑을 때마다 그 조건이 똑같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독립 시행을 한다는 거죠. 이때는 이항 분포를 사용합니다. 비보건 추출로 인해 각 시행의 성공 확률은 일정하지 않다. 네, 그쵸? 비보건 추출한 거는 x1을 뽑고 그다음 x2를 뽑으니까 그 남은 데이터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일정하지 않죠. 각 시행의 성공 확률은 상호 독립적이다. 자,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초기화 분포. 초기화 분포는 이제 로또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각 시행은 이제 x1 뽑고 x2 뽑고 x3 뽑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이에요. 비보건 추출은 이제 상호 이제 종속적이죠. 왜냐면 x1 뽑으면 이제 x2도 그 확률이 달라지고 뽑을 확률이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료는 이상형 확률 분포를 따른다. 자, 자료가 뭐냐? 데이터. 그러니까 x1. 그러니까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죠. 네, 그렇죠. 이항 분포 0, 1, 2, 3, 4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 그래서 이상형 확률 분포를 따른다. 맞는 말이죠. 다음 중 단위가 다른 두 데이터를 비교할 때 단위 영향을 받지 않는 변동성 촉도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범위 알죠? 사분위 범위도 알죠? 표준 편차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변수와 이제 변동 계수란 건데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
즉 이제 교차 검정도 CV고 변동계수도 CV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공식 쓸게요. 이제 평균,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 이제 단위가 각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단위가 약분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사라집니다. 네. 표준 편차는 아니죠. 표준 편차는 이거니까. 이거랑 위에 거랑 단위가 다르죠. 이게 표준 편차죠. 그래서 답은 3번. 분산을 평균으로 나눈 것. 다음 중 표준화와 자료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화는 각 요소에서 평균을 뺀 값의 분산을 나눈다? 아니죠. 이거잖아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죠. 표준화된 자료의 최대값은 1이다. 아니죠. 이거는 정규화에 대한 설명이죠. x 빼기 x 민 맥스 빼기 민 이거죠. 이거 하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이겠죠. 표준화된 자료의 표준 편차는 0이다. 0이라는 것은 아니죠. 표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듭니다. 해서 표준 편차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서로 다른 단위의 집단끼리 이제 비교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0이 아니라 1입니다. 1. 정규 분포인 자료를 표준화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 분포죠. 아래 결과는 병아리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처방을 내린 후 성장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음 중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총 병아리 수가 71마리인지 어떻게 하겠나요? 자, 이 D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입니다. 자유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서 n-1을 한다고 했죠. 전체 데이터에서 전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5 더하기 65는 70이죠. 근데 70이라는 것은 자 뭐예요? 전체에서 빼기 1을 했다는 거죠. 그럼 전체를 하려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71마리 맞습니다. 효과를 비교하는 처방 개수는 6개이다. 자, 여기 feed라는 것은 우리가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그쵸? 먹이를 주고 레주지얼은 잔차라는 건데 이 먹이를 준 것이 아니니까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feed는 우리가 어떠한 조작을 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조작을 한 그 변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조작한 이 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는 겁니다. 해서 효과를 비교하는 처방의 개수는 총 6개다. 네, 이게 맞는 말이죠. 각 처방 간에 효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 이거는 이제 p-밸류 이거를 보면 됩니다. p-밸류. 자, p-밸류가 0.05. 자, 기무가설은 모든 처방 간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는 보통 이 두 집단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무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의 것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p-밸류가 0.005가 0.005가 이제 이게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유의 수준 0.005 0.05 예, 0.05입니다. 0.05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즉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 밸류가 자 이거 2는 뭐냐면은 10을 곱한다 이거예요. 해서 빼기 10 있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해서 0.05보다는 확실히 10을 하면은 네, 이미 그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 처방 간의 효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했죠.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렇죠?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했으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했고,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 다르다. 즉, 이 먹이가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무가설은 모든 처방 간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죠. 기무가설은 그 기존의 것과 유사하다. 즉, 모든 처방 간의 효과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야 이제 기무가설이죠. 다른 집단과 동일하다. 이런 거니까. 예. 네, 이제 11문제가 남았는데요. 네, 이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